2교시 교양 수업.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이 교양 수업 들으면서 마음의 살을 찌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분 모셨는데요. 긍정 샐러드의 저자이자 심리학 박사 허전문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매주 보니까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 네. 달에 한 번씩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뭐 한 주 동안 이슈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별 이슈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그래요? 보냈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운완 이 인증샷을 그렇게 올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셨나요? 네. 몸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음이 살찌우는 시간인데 몸이 조금 더 커져 오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중에 박사님이 좋아하는 시간 있다면 언제예요? 저는 요즘 오후 1시에 네. 잠깐 시간 내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야, 네, 그 시간이 그렇게 요즘은 소중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요즘 여유가 좀 생겨서요. 네. 아니, 그렇게 휴식을 원하셨으니까 뭐 불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책 읽으세요, 요즘? 요즘에는 치료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음, 네, 그 실존주의 이제 치료자가 쓴 책이고,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어떻게 내담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좀 아, 알려주는 책이라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와, 역시 박사님은 휴식의 시간에도 뭔가 일적인 것을 내려놓고 계시지 않는군요.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박사님 만나서 마음의 살을 찌우고 뭔가 감정을 다뤄볼 수 있는 이 시간 참 좋은데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대학원 시절 그 은사님 말씀이 예.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데요. 오. 교수님 너무 하기 싫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그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마음을 바꾸는데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겠니?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라는 답변을 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쏙 꽂혔는데 맞는 음.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점차 그것들이 좀 무르익게 만들어가는 것. 네. 네,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어떻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래도 뭐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는. 맞습니다. 네. 자, 허 박사님과 한 달 동안 지친 퇴근길을 위한 감정 레시피라는 주제로 교양 수업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분노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자, 분노 이게 좀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나쁜 감정이다. 대부분 분노는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네. 조금 나쁜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결과가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분노를 한 이후에.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네. 또 분노 없이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까라는 아,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게 분노인 것 같아요. 험한 네, 세상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쁜 걸 아는데도 정말 자주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몇십 번 네, 계속해서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감정이 좀 요동치는 스타일이라 음.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 내재된 감정이 굉장히 꾹꾹 눌러놓은 감정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데, 자, 오늘 허 박사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 분노가 차 계신 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좀 많죠.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의 어 경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음. 경우에 이거 분노를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첫 단계에서 분노 때문에 이 뭔가 심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 그래요. 맘대로 안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분노를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감정인 듯 하면서도 아주 그래서 빈번하게 느끼고 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진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슬픔이라는 감정도 뭔가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좋게 나를 내면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감정을 알게 됐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또 어떻게 또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했던 감정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화. 아이들의 화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요, 분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이 분노,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나름의 역할이 있겠죠? 네. 불교에서도 이 분노를 굉장히 중요한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죠. 뭐 예. 삼독심 이런 이름으로 뭐 탐, 진, 치의 이 진이 분노인데 네. 기본적으로 분노는 원하는 것이 좌절될 때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분노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원함이라는 것이 뭐 수행의 의미로서는 이렇게 잘 다뤄야 될 것이지만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투쟁,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건강하게 잘 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내가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아.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너무 강한 분노가 아니라 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가벼운 분노들, 이런 것들을 표출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좀 저지해 주는 역할들. 그리고 음. 분노는 여기까지 옮겨가기도 합니다. 좀 사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좀 불평등한 것들. 불평등.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제 사회적 불평등에 좀 저항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양새는 분노처럼 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사회 통합에 좀 기여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이 분노가 좀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막연히 '분노는 하면 안 돼. 나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이런 감정들이 기반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분노가 우리 일어나면요, 몸과 마음에는 어떤 화학적 작용이 좀 일어날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분노는 이미 다 상상했어요, 너무너무 이미 분노한 내 모습. 뭔가 여기 어둠에서 막 예, 불길이 일어나서 네네. 확 뒤덮는 그런 모습이 이야. 떠오르시지 않나요? 잠깐 네. 잠깐 부끄럽네요. 네. 그 불을 어디서 내는가? 보면 일단은 편도체라는 이제 부위의 기능이 아주 핵심적으로 작용을 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음. 친구가 이제 확 활성화가 되면 네. 우리는 일단 이성을 잃게 되죠. 아. 왜냐하면 이 친구와 이 전전두엽이 서로 좀 기량적인 작용. 그러니까 이 친구가 커지면 전전두엽이 좀 약해지고 전전두엽이 그래요? 좀 커지면 이 친구가 좀 약해지는 오.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게 이제 확 활성화가 되는 순간 우리 이성이 마비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슬픔과 마찬가지로 이 네. 분노도 우리를 굉장히 좀 터널 시야로 좀 이끌고 가는 아.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세로토닌이라고 불리는 이제 네. 이 수준이 낮아지면 이제 우울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낮은 세로토닌 수준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좀 불만스러운 느낌들, 좀 불편한 느낌들을 계속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세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 나면 이제 우리 호르몬 체계가 이제 명령을 받아서 네. 네,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네, 예. 이런 호르몬들을 막 배출하게 해서 얼굴도 불그락해지고 맞아요. 심장도 두근거리게 만드는 네, 작용이 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편도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혹시 사람마다 이 편도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요? 태어나는 어, 유전에 의하여? 그렇죠. 오. 네, 기질에 따라서 이 편도체 활성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음. 어떤 사람은 조금 예민하고 감정적인 기질을 타고나기 때문에 네. 편도체가 좀 잘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좀 두려움을 좀 잘 느끼게 되고요. 조금 예민하게 되고요. 나쁜 기억을 좀 더 잘 저장할 수 있게 되는 네,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뭐 좀 탐색 성향이 높다든지 하는 네. 분들은 이제 그런 활성화가 좀 낮죠. 근데 연구에 오. 따르면 뭐 타고난 기질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네, 명상이라든지 이제 자기 탐색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전전두엽 기능이 좋아지면서 아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이 회로의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네. 기능이 점점 좀 축소돼서 이제 적합한 순간에만 적절히 활동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변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와. 성향과 상관없이 예.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바꿀 네,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너무 그래. 분노를 자주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꿀 수 있다니까. 희망을 안고 분노에 대해 오늘 조금 더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노라는 게요. 어떤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녀시대 테티서의 노래입니다. 아드레날린. 소녀시대 테티서의 노래 아드레날린 듣고 왔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에서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분노를 다루는 레시피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슬픔을 다루면서 한 가지 레시피를 다뤄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죄책감이라는 레시피를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죄책감이 슬픔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분노에도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렇듯이 네,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도 다양한 감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오늘의 레시피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비타당화. 란 비타당화? 타당화. 네, 이렇게 음. 불리는 레시피가 우리 작용하는데요. 근데 말씀드리면 좀 간단해요. 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저 사람이 그걸 뭐 보듬어 주거나 이해해 주거나 수용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어. 생각을 우리 가끔 할 때가 있죠. 먼저 하죠. 네, 그렇죠. 네네네네.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해 내가 봐야 말해 저 사람 봐야. 말해 봐야. 네. 어. 그리고 뭐 관심이 없으면 네, 양반이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분명히 나한테 화를 내면서 따지고 뭔가 나쁜 반응을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 네. 내 감정을 잘 인정받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인정해 주지도 않을 거고 잘 다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방식의 음. 생각이 머릿속에서 네, 금세 이 분노와 함께 활성화됩니다.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미희님은 그런 생각이 탁 올라오면 마음이 좀 어떠시던가요? 그러면 착잡해요. 이 감정을 이제 그 상대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해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지면서 화가 화가 더 나나요? 그렇죠. 네. 네. 이 고립되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게 네네네. 되고요. 네.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막 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표현을 안 하게 되면 이 가지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감정 표현을 안 하게 되면요. 머리에 있는 인지적인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을 한대요.
진짜요? 네.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있지만 표현을 안 할 뿐인데요? 네. 사람들이요. 대략 1초에 한 1100만 비트 정도 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와. 그중에 한 40에서 60 비트 정도만 내가 처리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정보 중에 내가 주의 기울이고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 폭넓은 이 즐거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손을 가지고 이 감정 스프링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거기 집중이 돼 있으면 그 인지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곳에 지금 쏠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리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네. 약간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여줍니다. 좀 두려운 영화를 좀 오. 보여줘요. 근데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너 감정 표현을 하지 말고 얼굴을 좀 무표정하게 계속 유지해. 보는 내내. 그리고 한쪽에서는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물어봐요. 주인공 주변에 있었던 중요한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정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얼굴을 무표정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와. 근데 반대편에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인지를 했다는 거죠. 오. 즉 우리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게요.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그 순간 좀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내 생각에 꽂혀 있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이 분노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연성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방금 비유 들어주신 그 네. 실험처럼 그 공포 영화 볼 때 네.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난 안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만 생각하면서 분명히 귀신이 튀어나와도 이 장면에서 나는 놀라지 않을 거야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장면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무뎌지는군요. 네. 어머나, 이게 다 과학적이었다니. 네.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럼 그 비타당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네요. 그럼 내 감정을 표현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맞습니다.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정 안 될 거야. 그러면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굉장히 차가워지잖아요. 저 사람 네네. 화나게 한 사람 만나도 표정을 탁 굳히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점점 자기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실험도 비유를 해서 알려주셨는데 슬픔, 분노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그럼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노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을 네. 빠르게 하기가 굉장히 좋죠. 네네. 대신 폭넓게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터널 시야. 제가 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맞아요. 네. 폭넓게 보는 게 문제가 생기고 빠르게 행동하려면 내가 세운 딱 한 가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낙관적인 기준들을 마음속으로 잘 세워보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낙관적인 기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그럼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음악을 듣고 와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상은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밀의 화원.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자, 낙관적 기준. 네. 낙관적 기준이라 이게 그러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기준들을 좀 세워보는 작업인데요. 네, 각자 상황도 다르고 내 성향도 다르니까 예. 똑같을 수는 없는데 이런 현상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네, 우리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확 올라오는데요. 예. 네,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그 믿음과 관련된 저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에서 증거만 자꾸 찾아내게 된다는 어.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날 싫어하는 거야. 날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런 나쁜 기준에만 우리가 자꾸 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네. 타인의 인정 기준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를 들면 짧은 고개 끄덕임. 그리고 긍정의 표현이죠. 네. 그리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라는 동의. 음. 그리고 뭐 짧게 한 답변 같은 것들. 근데 우리 요즘 MBTI가 유행하면서 뭐 TF 이런 논쟁이 맞아요. 일어나면서 이렇게 짧게 대답하거나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미숙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근데 네. 오히려 그런 어떤 꼼꼼하고 세밀한 그리고 좀 그런 기준을 너무 강하게 작용시키는 것이 분노 상황일 때 그 분노를 자꾸만 더 키워가게 되는 그리고 어. 내가 자꾸만 저 사람으로부터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저 또한 어떤 순간에는 이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저한테 원하는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리액션이 그렇죠. 그래, 저 사람은 나랑 지금 소통할 생각도 없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도 좀 잘 안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네. 이 서운함이나 이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그 사람이 바빴을 수도 있고요. 그 성향이 원래 사람의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사람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 아.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불편하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라고 아이 메시지로 한번 전달해서 확인해 보는 것. 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더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과감하게 그렇구나라고 하고 내 생각을 거기서 멈추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 아. 그것이 내가 쓸데없이 분노를 자꾸만 확산시키는 걸 막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이 방법이 뭔가 연습이 좀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이 퍼져나가는 나의 생각들을 조금 나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기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알아차림 정신이 점점 현대 사회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이렇게, 분노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함께 다뤄봤는데요. 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실지 정말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많은 이제 현대인들이 고민하시는 감정 중 하나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 많죠. 특히 이 젊은 세대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네. 이제 5, 60대에도 이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저희 같아요. 부모님 세대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불안하다, 못 따라가는 그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박사님과 함께 불안에 대한 감정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허정문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보내드리면서요. 10cm의 안아줘요 듣고 올게요.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2부도 모두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제 수능이었죠. 수능 치고 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이 수능 준비하느라 가족도 그리고 그 수험생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은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신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자, 끝곡으로 자우림의 페니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릴게요. 오늘 밤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힐링 나이.